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 18화 만리 고독행 염상 천하대전의 서막 1. 초나라에는 거대한 염상인이 있었다. 고래로부터 염상은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력자였다. 염상이 거머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으로도 중요했지만 음식을 오래 보관하게 하는 것에 매우 유용했다. 언제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관리했고 국가의 운명과 사활이 걸린 것이 이 먹거리의 관리였기 때문에 소금은 능히 국책 사업이며 국가가 철저한 통제로 관리된 중요 품목이었다. 초에는 백리세가 대대로부터 국가의 제가로 염상을 하였는데 이 백리가는 고래로 이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특혜를 대대로 누렸다. 당연히 특혜가 있는 곳에 권력과 권세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시기 세력이 있고 권력의 암투와 이를 차지하려는 또 다른 조직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가 아니겠는가. 나 천만류 지역은 언제나 그렇듯 동굴대전에서도 크나큰 생명의 위험에 직면했다. 내가 잠시나마 의식이 있을 때 법왕의 입에서 나온 암흑천밀기라는 극천심공을 들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나는 이를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만리고독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으니 훗날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탈마를 이루고 진정한 무국지정의 터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사선을 넘는 고통은 지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두운 동굴 이곳은 일체 어떠한 빛도 없었다. 그저 어둡고 더욱 어두운 곳 이곳은 어디란 말인가. 하지만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으니 이곳이 비록 밖은 아니었지만 동굴의 미로 속 지저가 아닐까 싶다. 철철철철철철철철철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냇물 소리는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동굴 속에서 울리고 있었으며 철철철철철철철 시냇물과 같은 소리와 또한 사람의 신음인가 어두움에서 들리는 소리였으니 그런데 소리는 이어졌으며 또한 이때 은은한 광채가 비춰오는 곳이 있었는데 사람의 신음이 나는 장소였다. 오, 어찌 사람의 신형이 황금색 광채를 낼 수 있더란 말인가. 허허, 그런데 이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이런 별천지가 바로 이곳인가. 곳곳으로 황금색에 반사되어 금광석과 같은 빛이 사방에서 반짝였고 또한 간혹 남만에서 종종 발견되는 묘한 주인가. 고양이 눈과 같은 빛이 간간히 비쳤는데 정말 묘한 주란 말인가. 이 묘한 주는 갓난아이 주먹만한 크기가 보통이었으며 중원에서 매우 희귀한 보화이기에 하나만으로도 능히 100칸이 넘는 고래등과 같은 장원을 사는 것은 물론 주변으로 딸린 전과 답을 살 수 있는 무가지보와도 같은 보석이었다. 지금 황금색으로 물든 이곳이 지하인지 아니면 칠흑 같은 밤으로 이런 것인지 아무튼 이곳은 천의 보고와도 같은 것이 분명했다. 이때 황금색 광채를 내는 신형은 공중으로 부양되었다. 그리고 그 신형의 주변으로 오색 찬란하게 물들었다. 또한 이 황금색 물결은 마치 봉황과도 같은 형상으로 이 신형을 감싸고 있었는데 허허, 신형의 얼굴과 소매로 나온 손 그리고 신을 신지 않은 발을 보라. 화상을 입은 것인가. 그 피부는 서로 엉켜서 매우 흉측한 모습이었다. 아, 황금색 물결에 물든 이 신형. 공중으로 부양되어 떠있는 이 신형은 재난과 화마를 만난 것인가. 그러나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여러 군데 찢겨 있었지만 그렇다고 불에 그을린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황금색 금광은 이 신형의 소유자가 가진 몰골과 상관없이 더욱 극심하게 빛을 내었으며 휘잉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은 축 늘어졌지만 밝은색 금광으로 황홀하고도
매우 신비한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다. 휘잉. 이제 마침내 축 늘어진 신형과 그 중심에서 기이하고 신비한 회오리 바람이 치기 시작했다. 또한 이어서 주변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과도 같은 물길은 이 바람에 끌려와 회오리 물길이 되어 주었는데, 이 신비 황홀한 기사는 또 무엇란 말인가? 만타무국봉. 허허, 정말 만타무국봉이란 말인가? 그것은 류지역의 연산, 즉 요왕과 순왕의 전설이 깃든 요산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고 만난 천고의 기원이지 않은가? 그런데 정신을 잃고 신비한 빛에 사로잡힌 자의 입에서 만타무국봉이라니. 그렇다. 바로 정신을 잃고 또 다른 기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인물은 바로 우리의 류지역이었다. 그는 지금 또 다른 기원을 체험하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과 같은 체험이지 않은가. 아무튼 지금 지역은 신비한 빛에 감싸여 의식을 잃은 채 만타무국봉이란 단어를 힘없이 읊고 있었으며, 도대체 그는 비몽사몽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아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휘잉. 휘리리리리. 신비한 빛은 다소 흐려졌고 지역의 몸에서 기이한 바람이 솟구치더니 지역의 가슴의 옷은 풀어 헤쳐졌으며, 스스스스스. 어라? 류지역의 가슴과 얼굴 등은 매우 흉측하게 피부가 엉켜 있었다. 화마가 그의 몸을 살랐는지. 그런데 그의 가슴에 뚜렷한 문신, 아니 문신은 아니었으나 그의 몸에 둥근 철폐와 같은 문양이 있었는데 역시 봉황이 중심에 새겨져 있었으며, 그 둘레로 신비한 동물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조그맣게 둥근 줄이 되어 새겨져 있는 문양이었으나 그 모습을 능히 헤아리기 어려웠다. 아무튼 그곳에서 신비한 빛이 공중을 향해 쏘아졌고, 슈슈슈슈슈슈. 그것은 칠체보광의 빛이었다. 알록달록 황홀한 빛깔이 내실과도 같은 동굴 천장에 빛이 비쳤으며, 또한 이 빛과는 달리 동굴 끝 한쪽에 미미한 빛이 새어들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마도 지상과 연결된 빛으로 보였다. 슈슈슈스스스스. 만타무국봉. 빛이었다. 류지역의 입과 눈 등 귓구멍에도 콧구멍에도 은색빛이 류지역의 외침과 함께 폭발할 듯 터져나왔으며 그의 몸에서 강력한 기세가 주변으로 터져나갔다. 마치 진철뇌가 터지듯. 파파파파파팡팡팡. 허허, 어찌 사람의 몸에서 이러한 소리가 장렬할 줄이야. 또한 그의 가슴에 새겨진 봉황 문양에서 빗무리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아, 이 문양은 바로 상노인 권천이 새겨준 무국패란 문양이 아닌가. 지금 그 무국패 문양에서 다채로운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두두두둑 두두두둑 두두두둑. 류지역이 입고 있었던 옷이 먼지처럼 사라졌고 지역의 피부에서 껍질들이 떨어져 나갔으니, 허허, 이것이 바로 강호에서 꿈과 같은 경지인 황골탈태가 아닌가.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의 피부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의 몰골은 피부가 엉긴 흉측한 모습이다. 그리고 류지역의 몸에서 흘러나왔던 신비한 빗무리는 동굴 천장에 커다란 둥근 원을 만들었으며 그 천장면에 신비한 황금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는데, 허허, 류지역의 신형을 보라. 그는 분명 축 늘어진 모습으로 동굴 천장에 새겨진 황금빛 원으로 천천히 들어올려져 마침내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물론 그 둥근 황금색 빛으로 류지역이 빨려 들어갔지만 여전히 처음처럼 둥근 원의 큰 빛으로 황금빛 황홀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으니, 별천지의 세상 작은 길에는 각종 기화이초가 피어 있어서 이곳이 중원에 존재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신선들이 논의는 무릉도원인가. 그것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길뿐 아니라 주변 모두가 매우 아름다운 풍경구였는데,
이소로를 걷고 있는 자가 있었다. 이곳이 정말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입구에서 놀라운 무공들을 보았구나. 어떻게 상노인의 무공이 죄다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상노인이 내게 이야기해주고 직접 시범 보인 것보다 더 구체적인 주애가 있었으며 또한 여러 모양의 인형이 무공을 시전할 때 취한 자세는 너무 정확하고 쉽게 무공들을 풀어주었다. 특히 내가 주로 펼치는 팔보관섬의 선보, 환보, 중보, 등보, 거보, 안보, 유보, 밀보는 하나하나 끊어진 다른 특징의 보보가 아니라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절기였어. 만류귀종이라고. 결국 보법은 세상을 향한 굴림보가 최극점의 경지라 할 수 있겠군. 허허, 이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상노인이라 류지혁이 호원평야 연에 주둔지에 무공 교관으로 있었던 신비의 그 인물, 구주 21천의 상좌 중 한 인물 권천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이 아름다운 무릉도원의 소로를 걷고 있는 인물이 바로 류지혁?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라. 그의 얼굴은 매우 흉측한 얼굴이었다. 다른 곳은 사지 멀쩡하였다. 그는 권천에게 당한 것과 좀 전 저광문 법왕의 절기인 암흑천밀기에 당해 사지가 끊어지는 죽음 직전의 모습으로 만악갱으로 빠졌을 것인데. 그나저나 나는 상노인에게 호되게 당해 삼도천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이라곤. 다만 내 머리에 맴돌고 있는 동방동멸한 인물은 누구인가? 이름이 각인되었을 뿐. 그리고 이곳은 또한 무엇인가? 내가 왜 이곳을 걷고 있는지, 내가 혹시 죽어서 염라대왕에게 가는 길. 아무튼 내가 이 능선을 따라 저기 있는 석궁에 이르면 나의 의문이 사라지겠지. 그렇다. 류지혁이었다. 그는 얼굴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였는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종전까지만 해도 동굴 속에서 만타무국봉과 무국패로 만들어진 또 다른 기현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 무릉도원은 무엇인지. 아무튼 류지혁은 소로를 걸었고 지금 보니 이 소로는 마치 황금길과 같은 모습이었다. 분명한 것은 주변 풍광이 너무 황홀한 신비감으로 넘쳐 흐르고 있어서 지혁은 그가 걷고 있는 황금길을 몰라봤고 그냥 이승인지 저승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다만 그는 본인이 걷고 있는 길이 마치 사명에 의한 보보여 걸음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금빛 찬란한 석궁을 향해 걸었으니 일각의 시각이 지나 그는 마침내 석궁으로 들어갔으니. 류지혁의 무공은 상노인 권천의 도움으로 입문하게 되었지만 사실 상노인 권천은 매우 신비한 인물이었다. 그가 사용하는 대라천선이라는 절기는 지금 강호에 있는 일반 절기와는 조금 격이 달랐다. 그의 대라천선은 마치 하늘에서 온 무공과도 같았는데 그의 무공의 연원을 아는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류지혁은 이곳 무릉도원과도 같은 곳에서 상노인의 절기를 두루 보았으며 그가 이 무릉도원과 같은 입구에서 상노인의 절기를 더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아무튼 류지혁은 훗날 천마가 되는 과정에서 그의 바탕을 이룰 수 있는 청고의 기현을 만나고 있었는데 초의 장사 백리세가의 용봉지연. 초는 춘추 5패 중 오와 월을 굴복시키고 튼튼한 제국을 만들었다. 또한 초는 전국 칠흥으로 중원의 남쪽 대부분 초의 영토로 복속시켰다. 이러한 초를 받들고 있는 제후 가문으로 두 가문이 있었는데 이는 초창기 강호 무림에서도 중요한 위치의 5대세가 중 두 가문이었다. 이들 가문은 초에서 언제나 호족 가문의 중요한 위치였고 오를 무너뜨릴 때 그리고 월을 무너뜨릴 때 사병과 지방 호족들을 동원하여 초라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에 중심 역할을 하였던 가문들이었다. 지금 초의 성도 장사에서 주연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다. 이 주연은 초의 왕실에서 벌인 것이 아니라 중원의 5대세가 중 백리세가였으니 이들 5대세가는 전통적으로 3년마다 중요한 행사를 하였는데 이를 용봉지회라고 불렀으며 각 5대세가들이 돌아가며 이를 개최했다. 백리, 사마, 남국, 모용, 팽가 등 이들 가문은 중원 천년 세월을 이어가는 가문으로 유명했고 현재 이들이 중원 5대세가를 이루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상관, 황보, 사도, 당가 등이
중원 5대세가에 합류했을 때도 있었다. 물론 당대 세가 약한 5대세가는 지금의 5대세가 신분에서 배제될 때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위였으니 오늘 있는 연애의 주인공은 백리세가였으며 이곳 장사의 5대세가의 젊은이들과 가주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전통적으로 가주들은 강호와 중원 정세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과 5대세가가 나아갈 방향을 뜻모아 한 목소리를 내려 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때로 국경과 나라를 초월하여 중원 한족의 혼을 모아 한 뜻으로 힘을 결정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지고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난세에 나름 한 줄기 희망의 질서라고나 할까. 하지만 언제나 권력과 권세가 있는 곳에는 물밑에 치열한 암투가 난무했으니. 아무튼 각국 전국 칠흥의 국왕들은 이들 세가를 대신하여 대리전을 하거나 중원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들의 사람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곳 용봉지회는 5대세가의 수장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확대 회의에는 각 나라의 성도에서 파견된 상관, 황보, 사도, 당가 등도 참여하였다. 비록 이들의 세가는 5대세가의 가주만 못하였지만 이들은 전국 칠흥의 국왕을 대신하여 이 용봉지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는 개성의 모용, 한해 성도 신정에서 삼아, 초는 장사백리와 안위의 남궁, 재는 임치의 팽가, 조는 한단의 황보, 위는 대량의 상관, 진에서 함양의 당가 등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사도세가도 있었으며. 백리가죠. 그러면 아이들은 따로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주연을 통하여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가주, 가연은 3년 전 신정에서 볼 때 매우 아름다운 아이로 얼굴에서 빛이 나던데, 또한 그 심성이 매우 뛰어나 격이 높던데 어떻게 자랐는지요? 가연은 우리 가문에서 조금 자유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의 어미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말입니다. 어미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까봐 성화가 아무튼 조금 그렇습니다. 아, 가연의 어미가 남궁가의 여식이었지. 남궁세가는 충분히 가주를 좌우할 수 있지. 누구더라? 아, 그렇구나. 여장부 남궁란. 내실에는 자단목으로 만든 원탁에 여러 중년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얘기 가득한 눈을 하고 있었고, 딱 봐도 이들은 지역의 폐주 정도 되어 보이는 기세가 각자 흘러나오고 있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백리가주 옆에서 말한 인물은 바로 이 시대의 용장으로 소문난 병력장 사마사강이었다. 그의 장법은 천하 일절로 소문이 자자했고, 중요한 것은 이자도 구주 21천 10권에 속한 권사였다. 하지만 권보다 장을 즐겨 사용하는 무사로 보면 좋을 것이다. 허허, 그렇다. 지금 사마사강만 구주 21천이 아니라 이곳 원탁에 둘러앉은 인물 모두가 바로 이 21개의 절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다. 이 시대 최고 절대자가 무려 8명이나 한 곳에 모인 것이다. 사실 이 자단목에 앉은 이들이 곧 강호 무림이라도 진배 없는 권위의 자리인 것을. 남궁란은 여장부였지. 우리 용봉지회에서 란을 말로 이길 수 있는 인물은 없었으니, 그런 아무랑이를 백리가의 가주께서 품었으니. 병력장 사마사강은 조금 측은한 눈으로 백리가주를 보고 있었는데, 백리가주는 사마사강의 측은지심의 눈빛이 그를 보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우제연의 가주들께서 저희 백리가의 방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백리가주,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원과 멋진 가주의 안식처를 이번 회의 장소로 허락하심, 오히려 저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황보가주께서는 덕담하십니다. 백리가주 백리중현은 두 손을 모아 폭언하여 황보가의 가주에게 예를 취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백리가에 와서 2번 놀랐습니다. 장원의 아름다움과 그 규모가 우리 한단에는 이러한 장원에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요. 황보가주. 아무튼 가주의 말에 감사드리요. 오호호, 두 분의 말씀이 보기가 좋군요. 그런데 사마가주, 저희는 먼 길 이곳까지 온지라 조금 피곤한데 무슨 일로 소집하였소? 보용가주. 오늘 간략하게 서로 인사하시라 모임을 주관했소. 그리고 여기 상관가주와 모용가주뿐 아니라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에 놓인 가주들께서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일 회의를 갖기 위해 약주를 하시며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오. 오호호, 좋습니다. 백리가주께서는 역시 여유가 넘치십니다. 8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각자 막대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오대세 가주뿐 아니라 나머지 상관, 황보, 당가주 모두가 구주 21천에 속한 절대자이기에 이들은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이래간 진행되는 용봉지회에서 하나라도 더 많은 이권을 가지려 하였고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각 가주는 노력하고 있었으니 절대자란 지위와 권력을 누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전국 칠흥의 국왕을 대리하는 신분이기 때문이었으니. 후. 그럼 제가 백리가주와는 개인적 관계가 있지만 상관이 먼저 다른 가주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상관정량이라고 합니다. 상관가주. 대량의 봄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그렇지요. 대량은 언제나 매화나무의 꽃들로 가득하니 말입니다. 반갑소이다. 모용이요. 남궁이요. 사마요. 황보요. 가주들은 하나씩 일어나 상관정량을 향해 폭언으로 답례했다. 상관 가주의 산판은 일절이라 들었습니다. 가주 산판의 알은 강호 10대 암기로도 유명하니 말입니다. 그냥 호신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일 뿐입니다. 가주의 산판은 저작거리 동네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오. 우리 당문의 만천하와 비견해도 전혀 밀리지 않으니 말입니다. 당가주는 과찬의 말씀입니다. 후후후후후후. 허허허허허. 전국 칠흥의 패주와 같은 인물들 8명의 가주는 겉으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덕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눈빛은 숨길 수 없는 얘기가 넘쳐나고 있었는데 이 눈빛은 모두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권력을 탐하는 자는 언제나 구밀복검이라 하지 않았는가.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체 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진 이들의 눈빛. 이들 스스로 오늘은 아군이었지만 내일은 적군이 될 수 있는 자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아름답고 수많은 정각이 있는 고즈넉한 백리색가의 밤은 이렇게 저물어 갔으니 도대체 이번 용봉지회에 이들 가주는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한편 이들의 자제들은 불야성으로 밤새 연회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